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면서 탄핵 정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상황 두 분께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국민의힘의 관철된 당론은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인터뷰함으로써 파장이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예.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그렇죠, 이유는 체포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다른 우발적인 또 그리고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무 정지라는 거는 두 가지가 지금으로선 보이는데 하나는 탄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고 조용한 퇴장을 하는 길,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는 탄핵까지도 길은 열어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입장을 바꾼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들을 하루 사이에 갑자기 알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어요. 그전엔 몰랐을까 그러니까 싶은 체포조가 사실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체포조가 있었다고 충분히 예측할 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 바로 다음 날도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그날 3시까지 지켜봤는데 본청 진입 부분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포고령 1호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포조가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루 만에 바꿀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저는 조금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서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는 좀 느낌을 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지금 만약에 탄핵 길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당론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그 입장 변화를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은 좀 지금 당 대표로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승윤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은 예.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을 침탈하려고 했잖아요. 또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당 대표가 반국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폭거를 했다고 정했는데 예산 폭거를 하지도 않았고 탄핵이나 특검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건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물어봤잖아요.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여당 대표가 거기 있으니까 아마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내가 나에게 지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위치 추적까지도 얘기해서 체포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검거조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가 대통령에게라든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탄핵 제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탄핵보다 먼저 검찰이 대통령을 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훨씬 빠르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가까이 걸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탄핵 심리 과정에서 바로 대통령이 체포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예. 굉장히 빠르신 분이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찰에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검찰 수사하면 곧 체포되고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었는데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면담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일단 설득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경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가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설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는데 이제 짐작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 자신이 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인지하고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식차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면담에서 어땠을까요? 면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잖아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까지는 뭐 한동훈 네가 뭐 이재명 대표 좋으라고 설마 탄핵에 동의하겠어? 라는 이제 입장이죠.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강한 척을 한 거죠. 대통령의 원래 성정상.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탄핵 되겠구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절박했죠. 그래서 정말 쑥스럽고 불편하지만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직접 체포했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 체포 지시는 없었다. 요 정도 수준이었는 것 같고 대국민 사과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탈당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에 대한 직위와 관련한 뭐 해제 요구라든가 인사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좀 죄송하다는 취지의 어떤 느낌을 주니까 뒤집고는 싶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러니까 못 뒤집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탄핵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라고까지는 강하게 발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약간의 조금은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던 모양으로 저는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저희가 한 3, 40분 전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용산에 방문한다. 어떤 이야기들을 한동훈 대표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지금 좀 상대적으로 또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인원들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설득에 좀 박차를 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지금까지는 감정적인 앙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또 그게 사실 20년 동안 알아왔던 사이에서는 더 그게 오히려 상대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게 더 강해져서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감정적인 앙금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동안 쇄신 요구도 했었고 뭐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또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당대표로서 역할이 있고 또 오늘 설득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여당에서 이거를 설득할 만한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후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다라는 걸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그렇게 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지는 모르고 지금으로서 나온 거는 뭐 대통령실 찾아서 정재석 비서실장은 만났다라고까지는 나오거든요. 조금 더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설득 작업에 나선다면 좀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지금 이분들이 가는 건요. 탄핵을 부결시켜야 되는데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분을 가지고 친한계를 좀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꼭 부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급하죠. 본인도 지금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가라, 국회로 가라, 당사로 가라, 국회로 가라 혼선을 줘가지고 사실상 지금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이 됐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의 지위를 보존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급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과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의 수준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란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직접 체포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하면
또 국민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또 더 탄핵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은 진퇴양난, 사면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을 부결시키려면 사과라도 하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러 간 것 같습니다. 예,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굉장히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뭐 사과든 어떤 입장 표명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참모와의 대응 논의 자체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계엄 선포 이 진행 자체가 거의 윤 대통령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도 지금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알았다면 아마 더 극렬한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 아무런 상황과 고지 없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거를 수습하려면 일단 그 경과를 알아야 수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모들이 지금 본인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고 또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참모의 대상도 극히 손에 꼽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결국은 혼자만의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총의를 모아가지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고 또 대통령한테 어떤 사안에서 확인 정도나 그다음에 어떤 지금 상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과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전달하는 정도 이상을 가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침묵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걸 예. 인정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뭐 사과하게 되면 법적인 뭐 내란죄 이런 얘기 아까 변호사께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공감이 안 가는 게 그래요? 일단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할 당시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리적으로 좀 쳐다보면은 이게 사실은 헌법하고 그다음에 계엄법에 상충되는 지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 수습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표결 전에라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밝힐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은요. 예. 발표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하면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발언, 대국민 담화를 말렸다는 소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뭔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결국에는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은 가만히 기다리자. 그리고 이런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한동훈 대표를 설득하자. 요 방식으로 비공식 라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최순실 논란이 되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야를 하겠습니다. 뭐 6개월 후에 하야를 하겠습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했어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바로 탄핵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황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장 표명이 굉장히 어렵고 이 입장 표명 자체가 자신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내일 저녁 7시로 알려졌고 그게 좀 앞당겨질 가능성 민주당은 뭐 5시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11시부터 의총해서 계속 의총 진행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뭐 정회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직접적으로 오늘 어떤 뭐 의견을 바꾼다거나 대응 방안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지금까지는 보여져요. 네. 자, 이 당론을 어떻게 뭐 다르게 결정 짓는다거나 하나든 다른 입장을 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한번 당했었죠.
근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정이 중단되고 또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또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됐냐 하면 예. 복귀해 보면은 그 당시에 다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또 너무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될 그 에너지 정책을 그냥 한순간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왔습니다. 이거는 예. 저는 또 다른 반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대결과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갈등의 정치 구조가 계속 서로 반동을 낳는 거죠.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시킨 측면에서 그 반동으로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에너지가 또 어떻게 가냐면 또 다른 반동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그동안의 어떤 혼란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예. 이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 차원에서 지금 당론도 일단 탄핵은 반대하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방향대로 내일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고 오늘 밤에 또 캐스팅 보트는 친한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좀 더 시간을 줄 건가? 또 이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당론 자체는 일단 유지는 될 것 같은데 네. 그 당론이 어차피 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그럼 하고 부결 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전망을 살포시 내놓는 거라고 생각해도 네네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아니지만 예. 조금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대 당론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도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부분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바뀔 수많은 그런 변동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좀 공감하십니까? 일단 탄핵 반대 당론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대통령실에 들어갔고요. 끝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될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어떤 톤이 조금 조절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이 공개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차피 뭐 탄핵되거나 내란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리한 부분도 조금은 뉘앙스는 비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시간 끄는 작전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게 그때는 최순실 씨가 뇌물 먹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범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내란죄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탄핵보다 수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기 대선 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지 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짧게 그 반대 당론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투표 결과도 그 당론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전까지만 해도 이거 통과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 당론은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선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당론과 반대되지만 당론대로 투표가 되면 결국 자기는 배신자는 안 되잖아요. 배신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혹여라도 이게 투표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또 자신은 당론은 유지시켜줬으니까 또 배신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은 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예, 표결 결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을 좀 했고요. 탄핵 절차가 꼭 필요하다. 신속한 수사와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대표에게도 한 대표의 입장 선회를 듣고서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의 회동을 좀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야 대표 회동 이루어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회동하면서 오전 상황에 비춰서 제안 회동은 했는데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변수들까지도 감안했을 때 크게 뭔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도 좀 남긴 것 같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뭐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예. 저는 오히려 조금 지나면 이 회동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좀 밝힌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꼭 이게 뭐 탄핵이든 아니면 탄핵이 아니든 그 방안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오히려 반대로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관측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나버리면 뭔가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일단 뭐 모양새가 안 좋아요. 내일 만약에 지금 탄핵안이 통과돼 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이미지를 확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날 것 같고 이후로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속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치적 초짜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이 비춰지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 만날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인상이 자꾸 내일 부결이 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예전에도 최상병도 한 것처럼 했다가 안 하고 그리고 자꾸 대통령과도 싸울 것처럼 하다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거나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중도층의 국민 민심에 어떤 가슴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바꾸면서 했었던 말 중에 그 체포에 대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체포 이 부분을 두고 사실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지시를 만약에 받아도 원장이 내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이 직접 전화한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한 내역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통해서 원래 지시를 내리고 국정원장이 예. 밑에다가 지시를 내린 게 정상인데 그런 과정은 일단 안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고 또 예.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왜 홍장원 1차장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그 계엄군 관련된
그 사령관들한테 뭐 상황을 체크하거나 이런 전화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인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 의견도 바로 듣겠습니다. 일단 뭐 조태영 국정원장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뭐 변호사로서의 감인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조태영 원장이 자신은 이 내란죄 공범으로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겐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누가요? 대통령이 내겐. 결국에는 나는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에 호응하는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은 내란죄에 관여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명확히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보인 거고요. 또 여인영 박첩 사령관에서 전화 왔을 때 뭐 이재명 대표도 체포한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체포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체포한다. 김어준 씨도 체포한다. 뭐 국회의원도 체포한다고 하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사표를 썼다라고 하니까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임시까지 했는데 다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시 사표를 반려했어요. 그건 뭐겠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언론이나 이런 데 가서 야당에 가서 이 정보들을 발설하는 것을 막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못 막은 거고요. 결국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1시 31분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단에게 굉장히 짤막한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내용을 냈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이런 사안들은 대통령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결국 대통령한테 확인을 했을 것인데 대통령이 아마도 뭐 그런 기억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이거를 서둘러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의 전개를 보면은 뭐 여러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있었고 예. 또 다른 사령관들의 또 어떤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묻거나 또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건 더 수습이 늦어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같은 취지고요.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홍장원 씨 진술이라든가 특전사 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 사령관들이 직접 대통령이 계엄 병력의 이동 상황까지도 체크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믿을 만한 국민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불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거 너무 좀 유치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데 또 금방 바꾸면 직접 지시한 적은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정도 지금 굉장히 유치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런 해명을 할 거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매일 이 시간쯤 되면 체포동의안이 아니죠. 이제 탄핵 관련해서 또 표결도 있을 테니까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과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